다음 타겟은 애플이다? 더 좁혀오는 포위망, 이게 역발상 기회가 올지 단순 해프닝으로 지나갈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지난주에 아이폰 신제품에 중국 반도체가 새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의 행정부가 우스워졌다, 이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 YMTC라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소유인 이 반도체 회사를 신규 공급 업체로 애플이 선정한 걸 두고 기사들이 막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미국의 의원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미국 의회가 애플 보고 불장난하지 마라. 아니 이거 불장난, 이거 중국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약간 불에 타 죽는다, 약간 이런 말 중국이 좋아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 의회가 애플 너네 장난치지 마라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이제 애플도 때리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엔비디아 때렸잖아요.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규제를 핑계로 이제 엔비디아도 힘들게 하고 다음은 또 애플인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우려가 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아니 과거 제품은 오케이. 근데 지금 미국이 탈중국하고 반도체 미중전쟁 하는데 애플 너네들 중국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게 말이 되니? 지금 너네들 그대로 하면은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막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왔는데, 요 YMTC라는 메모리 업체, 저도 잠깐 보니까 양쯔 메모리입니다. 양쯔 메모리. 이 메모리 반도체가 1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3위가 하이닉스, 그리고 빨간색이 양쯔 메모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게 커지는 게 보이시죠? 중국이 아주 육성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죠. 밀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음모론으로는 애플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원래 중국 기업들하고 또 중국 정부하고 잘 이렇게 관시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을 해야 또 애플도 잘 팔고, 그러니까 공급사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다 이렇게 협력사지만 이렇게 신규 협력사로 중국까지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가 가만히 냅두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중국 공산당이 키우는 회사의 반도체가 탑재된 아이폰이지 않냐. 그러면 미국 통신망에 이 중국 반도체가 들어오는 거고, 수백만 명이 아이폰 쓰는데 이거 내버려둘 수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그건 차치하고 애플이 중국 반도체 회사랑 거래하면 사실상 애플의 지식과 노하우 전달해서 중국한테 기술 전수해주는 꼴이지 않냐. 이거 지금 못 놔둔다. 논리는 틀린 말은 없잖아요, 기술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 골치가 아픈 거죠. 한 번씩 또 시작하잖아요. 트럼프 전 행정부, 전 대통령 때도 항상 이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 애플이 또 타겟이 많이 됐거든요. 팀 쿡은 그때도 CEO였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다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국 대통령 말도 들어야 되고 중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또 반복인가 싶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이슈인데,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한테도 매출 확보해야 되는데 무시할 수 없죠. 같이 또 협력사로 책정해줘야 중국에서도 밀어주고 도와주고 할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급원 다각화라는 핑계도 있고, 또 중국이 또 원가 절감도 되니까, 이런 애플 입장도 참 기업하는 입장에선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이 사업가로서 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치가 아파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 나오고 나서 뉴욕타임즈나 외신에서 특집 보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의회가 애플 때리기에는 너무 아이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버렸다. 이제는 탈중국 하기는 아이폰이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합작품 수준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어느덧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된 지 15년째래요, 여러분. 15년. 와,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미국에서 설계하고 중국에서는 하청, 생산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에서도 설계를 다 한대요. 개발하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핵심 인력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없으면 아이폰도 손해래요. 특히나 그게 가속화된 게 코로나 때랍니다. 코로나 때 중국이 봉쇄하니까 미국에 있는 핵심 연구원들이 아무도 중국으로 안 가려고 그랬대요. 뭐 보너스를 몇백만 원을 준다 그래도 아무도 미국인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핵심 설계를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상 중국하고 긴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지에서. 그래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아이폰에 중국이 기여하는 가치가 3.6%에 불과했는데, 단순 생산직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기여도가 무려 25%. 그러니까 아이폰 100만 원 팔면 25만 원치는 중국이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탈중국이 어렵다. 너무 영향이 커져버렸다. 시장도 큰데 실제로 만들 때 이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특집 기사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탈중국 한다라는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때리니까 자꾸. 그래서 인도 가서 아이폰 만든다, 뭐 인도의 현지 기업들하고 협력한다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인도에서 만들어봤자 어차피 인도로 가는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들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애플의 하청업체들이 공장만 인도에 만들어서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 인도로 가는 거고 베트남으로 가는 거지 여전히 중국하고의 긴밀한 관계는 끊기 힘들다. 물론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제 멀어지겠지만 당장은 애플도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아이폰 14도 인도 이제 만들고 아이패드 베트남, 구글도 다음 달에 신제품 나오는데 픽셀 7이라고 베트남에서 만들고 마소도 처음으로 게임기 베트남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아마존도 중국에서 100% 만들던 TV도 인도에서 만들고 엔비디아도 이번 이제 규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공장을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중국이긴 한데 끊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애플도 어떻게 분리가 될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대로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뭐 중국도 바보가 아닌데 이번 주부터 중국도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지금 3년임을 앞두고 자국 통제, 중국 통제하기도 바쁜데 3년 만에 외출을 하거든요. 밖으로. 코로나 이후로 국가 밖으로 나가는 거 처음인 거 아시나요? 거의 2년 8개월, 3년 만에 처음 나가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입니다. 여기 러시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러시아 만나러 푸틴 만나러 갑니다. 둘이 이제 협력을 더 긴밀하게 하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가서 또 자원 외교하려고 이번 주에도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이 살 때 중국의 화폐, 러시아 화폐 할 수 있게 계속 달러 안 쓰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패권이 강하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 만들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매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탈달러 하겠다는 움직임은 중국이 1, 2년 한 게 아니죠. 매번 위안화로 페트로 달러, 석유 달러 결제 시스템을 깨버리겠다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엔 진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안방을 뛰쳐나와서 시진핑이 지금 달려간 곳이 바로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돌아오는 주에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냐? 여기가 바로 중국의 거대한 야망인 1대1로 그래서 이렇게 육로 운송로죠. 이렇게 하는 곳에 핵심지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원자재도 많은 나라고요. 외교를 하러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가는 나라니까 의미가 있겠죠. 특히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기름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하거든요. 중국도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확보하러 달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부 코로나 통제도 바쁜데 3년 만에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러시아도 푸틴도 이번에도 국제 포럼에서 아주 그냥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세계 질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고 아주 마음대로 바꾼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서구 나라들하고 협력할 수가 없다. 개도국들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약간 이제 포섭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반 미국과 반 서방 세력으로 확실히 분리가 되는 모습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지금 타협할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중국, 러시아, 뭐 사우디 이쪽도 같이 연합하고 개도국도 연합하고 미국은 유럽하고 연합하고 막 이러는데 야 이게 탈세계화는 진짜 거대한 변곡점? 변화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화의 수혜를 받았던 빅테크들도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애플.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다 깔려있는 애플 같은 기업도 그렇고 참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 탈세계화의 영향을 좀 최소화할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공격하는 건 애플이 본질이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니까 이번 주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틱톡 결국은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이든이 지금 애플이나 빅테크를 때릴 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할 거면 중국 기업들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나 애플을 때릴 게 아니고 이런 중국 소셜미디어 급성장하는 이런 기업을 때려야 되지 않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틱톡이라는 중국 소셜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이거를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8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명분은 틱톡이 미국인들의 자료 수집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그거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타겟은 틱톡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전 행정부 때도 화웨이나 뭐 이런 중국 기업들 하나둘씩 다 때렸는데 새로운 표적은 틱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빅테크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지금 틱톡이 다 쓸어가니까요.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틱톡은 양의 탈을 쓴 아주 나쁜 기업이다.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내가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드디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몇 주 안에 행정명령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틱톡이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구글 CEO도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틱톡이 너무 거세다. 3년 전만 해도 내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틱톡 신경도 안 썼는데 너무 틱톡이 세가지고 제가 보니까 구글도 그렇고 빅테크가 로비를 지금 엄청 하는 것 같아요. 로비. 정부에 돈 넣어가지고 틱톡 좀 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든도 오케이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빅테크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기서 나옵니다. 빅테크가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대요. 정말 지금 그래가지고 빅테크에 남아있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반독점법도 결국 무산될 것 같대요. 야, 이거는 빅테크의 엄청 호재거든요. 최근 2년 동안 미국에 로비한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정부한테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로비가 또 합법이고 이게 다 공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내역이.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반독점법 추진할 여력이 없대요.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빅테크 반독점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민생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각 주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한 달인가만 참으면 빅테크 규제는 사실상 관심 밖으로 넘어간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가 여러모로 잠재돼 있던 찝찝했던 부분 있잖아요. 우리 빅테크 반독점 되면 어떡하지? 막 애플도 맨날 소송 걸리고 뭐 아마존, 구글 맨날 소송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싹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빅테크에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구글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삼성 같은 스마트폰 기업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준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런 소송 내역을 하나씩 공개했는데 핸드폰 딱 켰을 때 기본적으로 구글이 뜨게끔 요거 하나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애플하고 삼성한테 준대요. 구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반독점 위반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자기네들 제품부터 띄우는 거, 아마존 상품 이런 거 다 규제 위반 아니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11월 선거 전까지 지금 법원 통과가 되면 사실상 넘어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다 장악하면은 규제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공화당이 되기를 내심 바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빅테크 반독점 규제 리스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빅테크한테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빅테크를 잡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 오히려 밀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 지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또 악재가 터졌을 때 일시적 급락이 나오고 이러면은 지분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이슈가 나오면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번 주 이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제목으로 미쳤다라고 제 속마음을 적어놨는데 애플이 처음으로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결제 시장에서 2위에 올라선 거 아시나요? 야, 전 제 속마음이거든요. 미쳤다. 진짜 이 세상이 바뀌었다. 왜냐면은 부동의 결제 1위가 비자고 2위가 마스터카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거래량 금액이 이제 2위로 압도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얼 핀테크는 애플인 것 같아요. 이 결제 시장까지 먹는구나. 어마어마하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독식하던 결제 시장. 반대로 말하면 비자 마스터카드는 물론 잘하고 있긴 한데 야, 이런 애플 같은 IT 기업들이 장악하는 거에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애플이 진짜 야금야금 장악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정부가 때릴만 해요. 진짜 반독점 규제할 만한 게 너무 다 장악하니까 올해 2월에도 단말기 필요 없이 아이폰끼리 결제할 수 있는 탭투페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끼리 서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들고 있고 친구가 아이폰 들고 있으면 야 5,000원 결제해줘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결제되는 이런 기능 소개했었는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야금야금 진출을 합니다. 거기에 6월 달에 바이 나우 페이 레터 그러니까 후불 결제 곧 요것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46치를 결제하면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어요. 무이자 할부 6주 동안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분납할 수 있는 이런 거. 야, 애플이니까 가능한 거죠. 정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아이폰 14 나오면서 좀 있으면 9월 중순에 신규 버전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데 요때 적용될 가능성도 있대요. 아니면 늦어도 올 연말?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핀테크다운 핀테크 여기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결제망은 마스터카드랑 협력하고 요 돈 단기로 빌리는 건 골드만삭스가 도와준대요. 참 거래 금액이 2위라니 마스터카드보다 높다니 놀랍습니다. 이러다 비자도 넘어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 한국도 애플페이 이제 들어온대잖아요. 놀랍습니다. 애플페이가 삼성페이 거래량의 32배래요 여러분. 이러면 좀 더 감이 와닿으시나요? 한국에서 삼성페이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80%인가요? 점유율이 엄청난데 여태까지 삼성페이 편해가지고 쓰신다는 분들 많았는데 야 이제 애플페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12월에 편의점에서 쓰고 현대카드인가요? 독점 계약해가지고 진출하면은 2위가 아니고 진짜 비자를 넘어서서 1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애플 끄떡 없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광고까지 여기 이번 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점유율이 높아진 기업은 애플이 유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광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딱 켜셔가지고 앱 다운로드 받으려고 화면 키면 제일 위에 광고 막 뜨는 그 기반의 광고 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15%로 1년 전 대비 늘었습니다. 구글도 줄어들고 메타도 줄어들고 틱톡도 유지인데 스냅도 줄어들고 있는데 애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서 이번 주에 구글 CEO가 애플이 광고 쪽에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비디오는 틱톡이 치고 올라오고 광고는 애플이 치고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걱정스럽게 막 했습니다. 진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지금 반도체 주식들도 미국이 중국 규제를 위해서 때리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업황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역시 패권전쟁, 기술전쟁에 밀어주는 거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은 같이 세트로 가니까. 오죽하면 이번 주에 한국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공장 짓겠다는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뺏어갔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뭐라 그러죠? 좀 한국인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는 입장이죠. 전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는데 막 뒤통수 치고 그랬잖아.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다면서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대만에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요 웨이퍼 만드는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한국에 공장 지을까 고민 중이다 그랬더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서 약 50억 달러, 7조 원 규모의 공장 수주를 뺏어갔죠. 바이든이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주 그냥 반도체 제조업 부활시키려고 로비도 엄청 한대요. 지금 이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하고 또 친해가지고 네트워크도 좋고 그래서 미국이 다 쓸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대놓고 지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되게 유리한 상황,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또 우선권을 받는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트렌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같이 이 부분 참고하고 투자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 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